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과 함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생각 여러 가지를 조금 섞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4절 이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이 성경을 인용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외신들 내용처럼 만약에 혹시나 뭐 내사 상태라든지 북한이 갑자기 급격하게 붕괴되는 그런 비상사태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를 놓고 사람들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세이고 국제정세 자체가 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북한의 유사시를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의 계획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는 것은 솔직히 나름대로의 낭만적인 꿈에 지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민족주의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북한이 붕괴되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해서 이번 기회에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꿈들을 꾸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 이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가를 우리는 쭉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정신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특히나 지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자체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공산국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저는 어차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철학적인 명제처럼 이거든 저거든 국민들의 삶에 유익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더 큰 이익이 있으면 어떤 체제든 상관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흑묘, 백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생각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면서 북한을 흡수한 것이 마치 독약을 먹는 것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과연 북한을 흡수했을 때 그 정책이 얼마큼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장 위구르 지역의 단합 이상의 수많은 단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신장 위구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그 단합에 굴복했는지 모르지만 북한 사람들은 다를 겁니다. 잘못하면 북한 내에 군사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중국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보시는 영상 이 부분이 우주에 있는 오징어 어, 성자라고 합니다. 지금 위에 부분 영상이 잘렸는데 신기하게 파란 불빛에 보이는 저 성자가 오징어처럼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주에는 수많은 신비함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할 때는 다 신비하고 인간 세상 그리고 국가의 운명 또한 알지 못할 때는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북한 문제가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만 봐도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세월호 사태가 없었다면,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절대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리 어수선하고 이 와중에 부산시장에 성추행까지 터져 나오는데 갑자기 또 김정은 위원장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또 유야무야. 그리고 라임 사태 이후 청와대 인사들과 연루된 여러 가지 금융 사건들까지 모든 것이 지금 언론에서 약간 비껴나 버렸습니다. 정말 천운입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이렇게 수많은 악성 뉴스들에서 이렇게 운 좋게 비껴가는 정부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천운을 타고난 정부인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유사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남북관계는 솔직히 남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6.25 사태가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정권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보다도 당장 북한 내에 친중파, 친미파, 친일파 여러 가지 나눠지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친한파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와 반드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 내에 새로운 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통일의 꿈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그 사람들을 비밀리에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언제 또 이렇게 비상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제 5월달부터 시작될 21대 국회 과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한 목소리로 어떤 일이든 쉽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이 정도 힘을 가지고도 국가 비상사태에서 힘을 못 쓴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역사의 대역죄인이 될 것입니다.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미래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내일이 기대됩니다. 성경 마지막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한 번 더 읽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고 오늘은 행복한 하루의 마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